밑바닥부터 닦은 정치 경험만 16년. 굴하지 않는 신념으로 당당히 여의도에 입성한 박용진 의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위해 오늘도 그의 힘찬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선 속 박용진 의원의 뜨거운 정치 열정을 지금 만나본다. 빽빽한 일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마다치 않는 박용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사연주 세월호 가족협의회 예. 엄마 은인숙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네. 뭐예요? 저희 요거 세월호 저희 진실 규명하는데 네. 세월호 4대 정책하고 그다음에 네. 11대까지 의원님이 함께 이렇게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뭐 저희 당 전체적으로 관련 법안 다 해서 발의는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떼고. 국회의원은 갈등의 문제를 양보와 타협으로 이끌어야 하기에 언제나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좀 돼요? 네, 같이 좀 네,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십니다. 많이 애써줄 것입니다. 많이 애써주실 거라고 믿고. 네, 고맙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에 있다. 사람 많이 만나야 그 사람에게 정보를 듣고 또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문제점을 해결해내는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게 생기니까요. 사람 만나는 일이 일단 기본적인 직업,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그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니까 정말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자료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거죠. 민주통합당과 민주당에서 대변인 등으로 정치 경험을 쌓은 박용진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치의 길을 넓혔다. 서울시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여기 이제 안암초등학교인데요. 여기 아이들이 이제 통학로인데 뛰어다녀서 차량이 여기서 계속 이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렇게 양치를 들려서 하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이쪽을 부청장님하고 이걸 하면 효과가 뭐 크게 나타나. 이게 좋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아이들이 여기에 딱 서 있거든요. 그런 거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이제 운전자들한테 워닝을 확실하게 주는 거죠. 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한 옐로 카펫 설치 행사. 서울 지역 최초의 1호 옐로 카펫. 앞으로 100여 곳에 더 설치될 예정인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아이를 둔 아빠로서 아이들 안전에 관심이 많은 박용진 의원.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라서 이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데로 관심이 많죠. 제가 있는 그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택가 안쪽에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요. 차량 통행과 아이들의 등하교 손이 계속 겹치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특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곁을 살뜰히 지키는데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박용진 의원이다. 놀라운 것은 이제 걸음마를 뗀 초선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 그래서요. 오랜만입니다. 아동권리협약서 공동 전 대변인이시죠. 비서실장이니까.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 적으로 참여하고 저희 당도 가능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뛰어놀다가 잘못하면은 이 교통사고 같은 것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옐로 카펫이라고는 발상한 것이고 제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니까 그럼 김종인 대표랑 사전에 많이 알았냐, 친했냐, 인연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연락 왔을 때 그 이전에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인연이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조합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김종인 대표가 요구하는 정무적인 역할이라든지 뭐 경험 이런 거는 상당히 부족할 테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김종인 대표가 왜 임명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 젊은 의원의 어떤 패기 뭐 이런 것이 혹시 필요했다거나 대변인을 좀 오래 했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언론 관련한 어떤 그 감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수는 있겠다 싶을 정도고요. 저 혼자 추측하기에. 지금은 좀 많이 친해졌고 대표한테 제 의견 다 얘기하고 제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지금은 좀 이렇게 합이 좀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용진 의원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3전 4기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숙명 같았다. 어릴 때부터 위인전이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특별한 무슨 정치를 꼭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는 정치가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무기라고 하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깨닫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른바 구호와 팔뚝질과 짱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만들 생각을 했겠죠. 안녕하세요. 의원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박 의원님. 어디를 다녀오시니라고 전화 한 받아도 돼요? 전화를 전화했지? 예, 계속 드렸죠. 이게 이게 2000년에 처음 2000년. 네. 2000년 나올 때는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때. 진보신당. 예. 2008년 이게 이제 이번 이번에 세 번째 만에 드디어 횟수로는 16년, 도전은 3번. 도전, 세 번 도전 만에 여의도 입성을 하셨구만.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국회 입성은 권영길의 입성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많지만은 권영길이 걸어온 길이 박용진이 걸어온 길이었고 박용진이 걸어온 길이 권영길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나가셨을 때 제가 언론부장으로 모셨고요. 처음으로 2년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대로 된 진보정당 하나 만들어 보자고 깃발 드셨을 때 그때 13명 그 깃발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고요. 그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다. 긴 세월만큼 권영길 대표를 보자마자 건강 걱정부터 앞서는 박용진 의원. 지금도 여전히 내가 볼 때는 좀 내고 건강부터 생각하고 그러세요. 거리 병만 열리니까 정치의 정자를 깨달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오늘 박용진 의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화이팅하는 거 촌놈들 하는 거지. 어디 가면 시골 가면은 막 화이팅합시다 그래. 갈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층까지만 하고.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시 강북구.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라 틈날 때마다 지역 주민을 만나는 박용진 의원.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아니 이러면 야구도 안 팔려서 사람 죽겠어. 이걸 막걸리를 해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싸게 갖고.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죽겠어 아주. 어떻게 하면 좋아? 몰라. 인천 하나씩 나눠 먹지. 지역 구석구석을 돌면서 일일이 주민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일.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작은 소통에서부터 정치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안녕하십니까. 저 국회 이제 등원해가지고 막 활동하고요. 이번 주로 상임위 활동이 끝나서 한 달에 8일? 한 달에 8일인데 22만 몇백 원. 그렇지. 근데 차비가 하루에 2,400원 나가. 우리는 빨래꼴 전부 백선 아, 아파트. 그 길로 나가셔? 네, 다 좋아. 인간성이 좋고 이제 우리 늙은이들은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이 나온 데도 잘 나왔고 배운 데도 잘 배웠고 일단은 내 동네 잘 댕겨 싸서 늙은이들한테 상상을 한 게 좋고 다 좋아. 안녕하세요. 배달하고 왔어요? 아니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니, 뭐 우리랑 뭐 사지 말라는 거 없어? 일로 와. 아니. 아, 우리 제일 드시하니까. 아유, 자주 오셔. 아유, 감사합니다. 뭐, 많이 나오고. 아유, 한 잔 드셔. 아유, 700원 남어. 아니, 괜찮습니다. 야, 그래도 의원님 한 잔 사드리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100만 원짜리 커피네. 아, 얼마나 좋아. 가시라. 주민들한테 막 애정 어린 소리 듣고 막 격려 받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러면 홍삼이 없고 이런 보약이 없어요. 국회에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동네 가면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신뢰, 애정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잘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견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자세. 장애인들 죽음 아파트. 네. TV에 나왔어요? 장애인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런 거? 이제 자꾸 죽고 있는데. 부탁한다고? 나한테? 뭐요? 어떤 거? 이 장애인들 아파트에서 죽고 이런 문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슈퍼맨. 이것이 박용진 의원의 참모습이다. 나중에 봐요. 이거 있으면 전화하거나 문자 주면 돼.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거 보이세요? 이거는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통해 민원을 알려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의 휴대전화는 늘 열려 있다. 비쌀 때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전화번호 알아. 나 우리 동네 국회의원하고 문자 주고받는 사이야.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어디 의지할 데 없을 때 혹시나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국회의원이면 좋잖아요. 학창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고향. 그에게 지역구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더 내놨고 그래야 돼요? 좀 낙후된 지역, 부족한 지역, 그럼 강북구예요. 되게 가슴 아파요.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강북구는 여전히 복지와 문화와 교육과 교통, 주택, 주거 문제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 거죠. 적어도 강북구가 강남구에 대비되는 한편구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우리 강북구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 박용진이기도 하고요. 동네에서 애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박용진의 꿈이기도 합니다. 박용진 의원 가족의 3대가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서울시 강북구. 오늘은 바쁜 일정 속 짬을 내서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 언제나 그렇듯 친구처럼 다가가는 박용진 의원의 소탈함. 이분 작품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박용진 의원은 지역 사무소에 올 때마다 따뜻한 힘을 얻는다. 어제 왔었나? 어제 오후에 왔었잖아. 왔었잖아 어제.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지금 어젠지 오늘인지도 헷갈려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가족들.
박용진 의원에게 가족은 힘의 원천이다. 성실금병 그야말로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예, 자기가 하는 일에 온 그 신경이 항상 정신이 뭐 집중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제가 결혼해서 뭐 평일과 주말이 다 비롯해서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놀면 불안해하는 하루 온종일 쉬면 불안해하는 가족으로서는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성실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급의 자리의 역할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 오늘은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면담이 있다. 저희가 뭐 구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거고 여기서 뭐 졸업식이고 뭐고 이제 다 하고 이래서 재작년에 누수됐을 때 되게 그랬어요. 진짜 학교 안 보낸다고. 하물며 이제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담임 선생님조차도 되게 위험하고 그런 상황인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본적인 기본적인 지금 지은 지 무려 50여 년이 넘은 학교. 아이들의 안전에 엄마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상황. 늦지 않나 싶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수업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깥에 그냥 그야말로 가건물 지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거기는 그냥 부속 시설들만 이렇게 좀 두는 방식.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커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행사를 할 수 없는 좁은 강당은 물론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해 그저 안타깝게 바라봐야만 하는 현실. 과연 대책은 없는 걸까? 박용진 의원의 고민도 점점 깊어가는데 난방 이제 막 피아노도 80 몇 년도 기증으로 2대밖에 없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아이들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는 건 문화복지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간을 터가지고 강북구가 이런 문화복지시설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열악하고요. 체육시설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많이 지역으로 유치해서 다양한 삶의 만족도를 좀 이렇게 구가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다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역에 제일 필요한 게 일단 그런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원을 4년만 할 거라고 그러면 못 할 거고요. 한 10년 바라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들 차근차근하게 계획 잡고 관련 기관들 협조 끌어내고 예산 확보하고 해서 이제 해가려고. 박용진 당선 이전과 박용진 당선 이후의 10년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죠. 지역구에 있는 삼각산 초등학교는 박용진 의원에겐 조금 특별한 곳이다. 네, 감사합니다. 큰애 작은애가 여기 5학년, 3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삼각산 초등학교인데요. 그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건데 특강 시간인데요. 매번 올 때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책임감을 느끼는 박용진 의원. 여러분의 진로 교육을 위해 아이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자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래 뭐라고 그랬지? 쌍값에 아이들에게 마음껏 게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반대. 우리 선생님들은 찬성이실까 반대실까?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걸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 네. 공약을 내세우니까 거의 안 지켜요. 아, 왜 공약을 안 지키냐고? 바꿔서 한 말이었는데. 거짓말하는 친구랑 계속 거짓말에 속아주고 같이 놀아주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거는 좋은 친구가 아닌 거야. 좋은 친구는 너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누군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누군지를 봐뒀다가 엄마 아빠한테 정확하게 고자질을 해야 돼.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저 부족의 추장이야. 족장이야, 부족장이야. 너무 많아, 주기. 누구한테 가장 먼저 맘모스 고기의 좋은 부분을 줄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자, 손든 사람. 멤버들 주면서. 멤버들을 사냥하는데 역할을 한 아니야. 노인들하고 아이들하고 또 임산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국회의원의 역할을 책 속의 딱딱한 내용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박용진 의원.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길. 오늘 수업은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박수. 나가서 할까? 네. 나가서 안문처리. 악수는 물론 사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박용진 의원은 학교 내에선 이미 유명 인사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친한 친구 수영이의 아빠로 통하기 때문인데. 아빠. 오늘 이 수업은 아들에게 모범적인 아빠가 되기 위한 박용진 의원의 깊은 속뜻도 담겨 있다. 이런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큰아들 수영이. 오늘따라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혼날 때는 거의 뭐 100호의 100배 정도로 변하시는 그런 거죠. 그 정도? 그냥 앞으로도 행복하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는 박용진 의원이다. 맘모스 고기를 누구에게 줄 건지 물어봤을 때 애들이 지혜롭지 않아요? 한, 둘, 셋 정도를 빼고는 다 이제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먼저 맘모스 고기를 나눠주고 있나요? 사실 애들한테 부끄럽죠. 정치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걸 부끄럽게 알아야죠. 근데 애들은 저렇게 알고 있는 게 나는 아주 희망적인데. 따뜻한 희망을 발견하고 키우려는 노력. 앞으로 그의 정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 일을 해보고 싶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역할과 자리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저는 할 거예요. 제가 손들고 할 거예요. 저 국회의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저 그런 사람 별로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을 해야 잘할 수 있고요. 목적의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준비까지 잘 갖추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정치 경험. 그 밑바탕에 녹아있는 확고한 정치 철학. 수영이 아빠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서울시 강북구의 믿음직스러운 국회의원.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오늘도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인다.